지난주 금요일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유럽 시장이 10% 가까이 폭등을 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요, 매일매일 주요 지표들 우리가 네 가지 지표를 보고 있죠.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많이 강조해 드렸던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관련주들, 네페스,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이렇게 총 4종목이 되겠네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전기차 관련주들에서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와서, 현재 와서 우리가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리겠지만요. 여하튼 간에 지금 와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혹은 이제 현금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표를 보면서 한번 가급적이면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지표, 네 가지 주요 지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주들, 총 이제 4종목이 되겠네요. 먼저 그 네 가지 주요 지표 보면은요,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오늘 제법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나 제가 또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한 3.5% 정도 빠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강조해드렸던 이제 달러당 1223원을 이제 돌파했죠. 환율이 이제 그 급등을 했죠. 원화 가치가 이제 절하가 됐다는 거죠. 길게 놓고 이제 잠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길게 놓고 본다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원달러 환율은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위기 자꾸 얘기를 하고요. 또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간다, 혹은 이제 11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의 어떤 그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 동향은 오늘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3월 9일이었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순매도했는데, 그때 외국인 매도의 사실 그 정점이었죠, 정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매도세가 큰 폭은 아니지만 다소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외국인 순매도의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거래일수 기준으로 따지면 한 6, 7일 정도 매도 이후에는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순매수로 매도세가 둔화되고 이제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여하튼 외국인 동향은 그나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그 우선순위, 지금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치료제 개발 소식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이제 타미플루로 굉장히 유명을 하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임상 중인데, 빠르면 이제 3월 내지 빠르면 이제 3월 내지 혹은 이제 4월 초, 늦어도 4월 초 정도 되면 임상이 이제 종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좋은 소식이 된다면 현재 어떤 투자 심리 해소에 상당 부분 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비상사태 때문에 이제 이동이 이제 축소가 되죠. 굉장히 제한적이죠. 해서 주 후반, 빠르면 주 중반 이후 후반 정도로 가면 갈수록 어떤 확진자 증가율이 상당 부분 이제 감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주가 어떤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비메모리 상승 논리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 또 우리가 차트를 한 번씩 보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지표는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데 이제 3.5% 급락이었죠. 나름대로 이제 현 사태 어떤 진원지이지만, 그래도 이제 빠르게 지난 이제 2월 3일 혹은 2월 4일, 그러니까 춘제 연휴 이후에 연휴 기간 길다 보니까 춘제 연휴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개장한 날인데, 이때 이제 최악의 어떤 상상력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면서 9% 넘게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나름대로 굉장히 견조하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 전반이 이런 형태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뭐 주도주 논리를 얘기한다면 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주도주산으로 보는 거고요. 주도주는 우리가 그 견인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발 국가들을 좀 끌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전반 어떤 흐름에 안 좋은 흐름에 좀 묻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최저점이 2월 4일 저점이 되겠죠. 2685포인트인데 그때 지지 여부도 또 같이 동시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제 그 달러당 1226원이에요. 1223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저항선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저항선을 이제 돌파했어요. 즉 원화 가치가 이제 절하, 환율이 인상이 된 거죠. 조금 이제 사실 그 1223원에서 저항 역할을 좀 하고 반전이 됐다면 이제 증거 주식시장에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제 그 강하게 환율이 저항선을 의미 있는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해버렸어요. 안 좋은 모습이죠. 자,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2008년도 상황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달러당 원화 환율이 거의 한 1,600원이었어요. 1,597원이었거든요. 항상 이제 그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 과정에서는 외환 시장이 최우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물론 이거 하나 갖고 하나로 우리가 전체를 판단하기 그렇지만, 그때 상황, 외환 위기 상황과 지금 현재를 이제 비교한다면 사실 뭐랄까, 요 지표 하나를 놓고 본다면 상당 부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여하튼 간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정리를 한다면 지금 어떤 그 흐름, 시대적인 흐름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제 현 사태의 어떤 유행성 혹은 이제 단발성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싸움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4차 산업혁명 과정이 결국 이기지 않을까 싶고요. 바닥을 찍고, 주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계기만 마련된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당 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국인 매매 동향이에요. 뭐 기관이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크게 보지 마시고 일단 외국인 매매 동향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거죠. 작년 11월 26일 날 외국인 매도의 어떤 정점이었어요. 8,500억 순매도를 보였는데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21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약 한 5조 5천억 정도 순매도 보이는데, 물론 지금하고 상황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그때도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가 이제 많았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3월 9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이 되겠는데, 3월 9일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순매도인데, 이게 순매도의 정점이 된 거죠, 정점. 우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매도의 정점 이후 매도의 크기, 그 다음에 흐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참고로 이제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의 정점, 8,500원 매도의 정점 이후에 하루, 이틀, 3, 4, 5, 6일, 7일 연속 순매도를 하다가 7일째 순매도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죠. 외국인들이 팔 만큼 그 상황, 그 시장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았고, 그 다음날, 8일째 이제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426억 순매수를 보였는데, 소폭이나마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6일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지표별로 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으로만 봤을 때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주가가 못 오른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만약에 상당 부분 축소가 되거나 혹은 순매수 전환이 된다면 시장은 또 얘기가 틀려진다고 봐야겠죠. 예.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랠리의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싶고요. 1차적으로는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제 감소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제 6,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는데 매도의 정점, 즉 3월 9일날 1조 3천억 대비해서는 뭐 한 50% 정도 이제 감소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 나쁘지 않은 그 시나리오죠. 물론 이제 오늘 시장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시장 전반으로 봐서 내일 시장은 사실 좀 많이 좀 불안한 그런 상태죠. 그런 것들을 좀 호소하는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여하튼간에 외국인 매도 지표 하나만 놓고 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예요. 인버스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사실 프로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겁니다. 이거 갖고 제가 또 대화도 좀 나누고 많이 통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최고점이 이제 143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인버스기 때문에 거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장세가 아니죠.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불안이죠. 공포.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 장세인데 그 인버스 역시도 이제 어떤 그 이성이라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좀 탐욕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남의 어떤 희생이 나의 어떤 그 득으로, 나의 어떤 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그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최악의 시점이죠. 그 시점에는 조금 더 못 미달을 하는 것 같아서, 바람이라면, 기대감이라면 대략적으로 10,000원 정도 초반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죠. 인버스가 이제 꺾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하여튼 그 10,000원대 초반 가격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그 세 가지 상승 논리. 이거는 이제 뭐 조금 지금 시장 분위기, 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일단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매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좀 희망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 업계 전반이 지금 거래처를 다변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패밀리스 업체들이.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그 TSMC가 독점을 했다 하더라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 독점 체계였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양분 체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퀄컴의 이제 5세대 통신 칩을 삼성전자가 수주했죠.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그게 삼성전자한테만 발주한 게 아니라 퀄컴에서 삼성전자한테만 발주한 게 아니라 TSMC에도 동시에 이제 발주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EUV, 극자에서 노광 공정이죠. EUV 공정에서는 삼성전자 기술이 사실 좀 저도 이제 가재는 개편이라고 삼성전자 편을 좀 들고 싶은데 여하튼 간에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그래서 7세대 이후서부터는 TSMC보다는 사실 삼성전자가 기술 위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14나노까지는 이제 SMIC죠. 중국 업체인데 14나노까지도 가능하고, SMIC에서 얼마 전에 7나노도 성공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굴지의 어떤 패밀리스 업체들이 SMIC한테 물량을 주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여하튼 간에 7나노 이후서부터 이제 노광 공정이, EUV 공정이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TSMC와 이제 삼성전자 본격적인 어떤 양강 체제로 굳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라든가 이제 대외적 불확실성. 대외적 불확실성에는 이제 현 사태도 포함되는 거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도 좀 있죠. 이 정책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미국과 역시 중국 간의 이제 관계고, 대만 입장에서 또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미국에서 TSMC 측에 현지법인 미국에다 현지법인을 하나 설립해라 현지법인이 아니라 공장 하나 설립해라 했더니 대만이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거절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TSMC 간접적으로 TSMC 때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견제 차원에서도 제가 만약에 애플이고 제가 만약에 애플이고 제가 퀄컴이고 또 인텔이라 하더라도 독점에서 발주를 내는 것보다는 삼성전자하고 나눠서 경쟁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시키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TSMC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강 체제가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 이제 8나노, 7나노 이후서부터는 양강 체제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제 오늘 48,9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더 빠졌어요. 하락할 때는 우선주가 좀 더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내일 가면 또 시장 환경이 변하겠지만 1차적으로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그런 우리가 차트라는 게 역사죠. 과거와 현재와 역사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한번 추론해 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은 사실 양호했어요. 오늘이 더 힘든 장세죠.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10% 넘게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50포인트 넘게 이제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최근으로만 봐서는 금요일 날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매도와 매수 간에 어떤 접전이 벌어진 거죠. 이는 우리가 군사용어로 따지자면
매도 세력과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에 하여튼 그 보유하고 있는 화력을 다 동원한 거죠. 치열한 전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다면 나는 좀 길게 본다라면은 금요일 날 저점이 되겠죠. 4만 한 6,850원이 되겠네요. 저점 부근에 온다면 나는 물려도 좋다. 좀 길게 가겠다라면 그런 정도는 뭐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고점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또 마찬가지 논리로 주가가 빠질 때 바닥을 예측하는 게 또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올라갈 때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막 폭등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매도 관점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사후적으로 지나고 나서 본다면.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공포가 지배하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 어떤 그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이제 옳다고 이제 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네페스입니다. 뭐 어떻게 뭐 의미 있는 줄을 긋기도 그렇고 네페스는 저희 그 회원님들도 방송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하여튼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좀 팔았어야죠. 한 38,000원, 38,300원까지 갔었는데, 근데 저희는 그 뭐 문자로라든가 제가 또 뭐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네페스를 사실 한 10만 원까지도 봐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만 원 넘어간다면 한 100%도 오른다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 가도 뭐 200%, 300% 혹은 이상을 가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그 네페스가 이런 난세, 우리가 뭐 영웅이 난세 탄생한다 그러는데 이 난세 속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네페스 같은 그 에너지는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근데 뭐 한 15%가 빠지고 말았네요. 하여튼 좀 워낙 이제 뭐 가격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실 타 종목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매수를 사고 싶으신 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따라가면서 파는 것은 얘가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이번 좋은 기회에 물린다는 생각으로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주도주, 그러니까 네페스하고 이제 상대 주가를 비교해 보는 거죠. 비주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같은 조종기 때 좀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F 반도체도 사실 참 아까워요. SF 반도체. 사실 삼성전자 비메모리 어떤 그 성장성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SF 반도체 같은 경우도. 6,500원까지 6,700원, 최고점 6,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5,000원이 깨지고 말았는데, 하여튼 충분히,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또 골이 깊은 것만큼 이제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기 마련이죠. 그렇게 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긍정의 마인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 와서 제가 보기에 따라가면서 파는 것은 자,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D 테크놀로지. 얘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가죠. 그 유통 주식도 많지 않고 하니까. 또 빠질 때도 오늘도 뭐 많이 빠지고 말하는데, 삼성전자와, 제가 AD 테크놀로지 강조할 때는 삼성전자와 피보도 진하다 그래요. 피보도 진하다는 거죠. 그럼 15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에 이제 거래처, TSMC와 그런 돈독한 거래 관계를 유지했다가, 거래를 끊고 삼성전자와 계약을 한다면, 굉장한 어떤 우리가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때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반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저도 힘들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거보다 좀 덜 했어요. 근데 유튜브는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단기 시세에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잘 맞추고 나면은 사실 또 좀 제가 깨끗되고 자랑도 좀 하겠는데 반대 상이다 보니까 욕도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힘내시고 저는 또 내일 큰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